안녕하세요. 약사길잡이 손흥민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시대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5명의 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태조 왕건, 그리고 두 번째는 광종, 그리고 성종, 그리고 고려 중기의 인종, 그리고 고려 마지막은 아니지만 고려 후반기의 공민왕까지 바로 이렇게 5명, 5대 천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왕건부터 먼저 볼 텐데요. 태조 왕건 하면 크게 키워드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바로 민생 안정. 어떻게 민생을 안정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호족들을 구워 삶았는지, 바로 호족을 어떻게 통합하고 견제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진 정책. 바로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바로 태조 왕건의 민생 안정. 바로 이 민생 안정을 실시했었던 그 첫 번째 어떤 움직임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걷어라? 적당하게 정도껏 걷어라. 바로 치민유도. 바로 10분의 1세입니다. 10분의 1세. 신라 말기에 바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바로 이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혼란한 상황을 호족이었던 왕건도 목격을 했겠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백성을 수치할 때는 바로 정도껏 해야 된다.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취민유도 몇 분의 몇? 바로 10분의 1세를 거둬라. 그래서 10분의 1세입니다. 10분의 1세.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구제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창고죠? 바로 검은 창고. 바로 흑창입니다. 흑창을 설치해서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데요. 바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 추납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의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바로 호족이죠. 근데 자신이 왕이 됐어요. 그럼 전국 각지의 여러 호족들을 이제 어떻게 내 편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이 호족 통합,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요. 자, 그 첫 번째로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뭐냐면 지방 유력 호족의 아들들을 수도 개경에서 머물게 하면서, 그리고 거경숙이라고 하거든요. 거경숙이. 그래서 수도에 머물면서 궁궐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지방 사정에 대해서 왕이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강할까요? 바로 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너희 아들 내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혹시라도 다른 마음 품게 되면 이 아들 목숨줄은 내가 알아서 해버릴게.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의 반란이라든지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심간제도. 이 사심간제도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걸까요? 바로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사실 태조 왕건한테 이렇게 나라를 갖다 바쳤죠. 드릴 게 있는데 하면서. 그래서 신라 경순왕이 그래도 신라의 왕이었는데 이제 고려의 신하가 되었죠. 그게 좀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도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순왕 김부야, 니 그냥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할게. 그래서 그 지역은 네가 좀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너 책임져. 이렇게. 그래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바로 사심관 제도. 여러분이 혹시 수도 개경에 있는 귀족인데 대구 출신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사심관으로 임명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구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게 한 제도. 그게 바로 뭐다? 사심관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호족들한테 강하게만 나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회유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 그래서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유력 호족의 딸과 결혼했는데 무려 부인이 몇 명이다? 2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 29번째 결혼식에 좀 와줄래? 뭐 이렇게. 그래서 부인이 29명이다 보니까 자녀가 34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좀 헷갈리겠죠, 사실. 그래서 이 자녀가 34명인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왕자들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따라 가지고 혹시 나도 하면서 그 다음 자리를 꿈꾸겠죠? 바로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왕위 계승 문제.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태조 왕건이 죽고
이 왕자의 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을 하사했다? 자기가 왕씨죠. 그래서 왕씨성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김순식이 같은 경우에는 왕순식이 되는 겁니다. 왕순식. 이렇게. 그래서 가족관계로 흡수하게 되는. 그리고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바로 무슨 나라를 개성했죠? 고구려를 개성했습니다. 고구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북한 김정은 있는 곳. 바로 이 평양을 뭘로? 바로 서경이라고 해가지고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훈요 10조에 보면 서경을 100일 정도 머무르고 그곳을 중시해라.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자,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 바로 발해였죠. 발해 왕자가 이 고려로 내려와자 태조 왕건은 웰컴 투 고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 어떻게 했었죠? 완전 개무시. 이 거란이 고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선물을 했었죠. 바로 낙타랑 이렇게 사신 보내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낙타들을 다이어트 시켜서 다이시켜버립니다.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낙타를 묶어가지고 세상에 굶겨 주겠습니다. 굶겨서.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걸 갖다가 SNS에다가 올렸겠죠. 이것을 본 거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진짜 열받을 만한 상황이죠. 이건 완전히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은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영토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원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바로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큰 성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조 왕건은 크게 바로 민생 안정, 호족 통합, 그리고 북진 정책.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태조 왕건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조 왕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왕 바로 누굴까요?